때 어떤 뭐 조치를 요구한다거나 어떤 답변을 요구한다는 게 있으신지. 약식 판결이 난 문서를 김혜경 여사가 수령했다는 보도도 있긴 하던데, 만약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이 약식 판결이 난 내용을 아마 모르지는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런 발언이 존재했다는 것에 대한 입장 표명 대신에 그것에 대해서 검증하려고 했던 사람에 대한 만약 비판과 비난을 하려고 하셨다 그러면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이다. 지난 27일 제3차 대선 토론에서 저는 인권 변호사 출신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했습니다. 성폭력적인 인터넷 게시글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었습니다.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동호 씨가 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동호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이동호 씨의 게시글 중 하나를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질문은 단순한 자금 목적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습니다. 인권을 이야기하며 저에게도 여성 혐오라고 지칭했던 후보가 이 같은 표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린지 마땅히 확인해야 했고, 이재명 후보는 가족의 일탈에 대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는 대답을 회피했고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제기한 저에게 혐오의 낙인을 찍으려는 집단 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시민단체, 그리고 유튜버 등이 총출동해 저를 향한 인신공격에 나섰고 사퇴를 겁박하는 시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상식의 눈높이에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더욱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입니다. 표현의 자유, 검증의 의무는 사라지고 집단으로 가해지는 린치와 권력에 대한 충성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짓말의 편이 아니라 바른 말의 편에 서주십시오. 그 표현들이나 정제하고 순화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토론 때 이재명 후보의 아드록을 정확히 확인하고 한 발언이신지 궁금하고요. 전 국민이 보는 TV 토론에서 꼭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꺼냈어야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단계적 질문으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보도된 내용 등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시인한 그런 게시글 아이디와 이번에 문제가 된 아이디의 카카오톡 계정명이 일치한다는 보도를 바탕으로 저는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은 국민들께 검증하는 자리이고 100%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순화해가지고 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제가 질문했던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책임 있는 답변을 했다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그것이 본인의 잔인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물었을 계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뭐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역치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지난 몇 주간 룸사롱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계속 정치적인 공세를 해왔던 적이 있고, 과연 그런 것은 그러면은 공론회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인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치에 대해서 저도 사실 제가 그런 표현을 할 때 비속어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에 검찰에서 구약식한 그런 내용을 보면은 원문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선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제가 그것을 순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단어가 만약에 성기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무엇으로 순화할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좀 더 뭐 표현할 수 있었다면은 뭐 은밀한 부위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 의미 있는 변형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다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역치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다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국민 일반적인 역치를 좀 넘어서는 발언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적인 게시글을 금융하는 게 또 다른 성폭력이다. 사과해야 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심한 욕설이나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만한 음란성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공적인 영역에서 인용할 수 없어가지고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과거 이재명 후보 본인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지난 토론에서 해명하셨지만 하셨던 발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유튜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처리된 영상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진 약간 역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발언의 수위가 높고 성적 표현의 수위가 높으면은 그것을 공적인 영역에서 비판하는데 굉장한 곤란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 보도도 어렵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분이 하셨다고 알려진 그런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구약식 공소장에서도 확인된 그 4개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분이 하신 발언이 무수히 많을 텐데 검찰에서도 이 4개 정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는 판단으로 약식 기소를 했을 텐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이것은 연좌나 이런 영역이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이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해명에 성실했느냐를 다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뭐 조치를 요구한다거나 어떤 답변을 요구한다는 게 있으신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 어제 무슨 뭐 혐오 발언이 어떻고 하면서 오히려 남을 훈계하듯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 이번에 그 약식 판결이 난 문서를 김혜경 여사가 수령했다는 보도도 있긴 하던데 만약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이 약식 판결이 난 내용을 아마 모르지는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런 발언이 존재했다는 것에 대한 입장 표명 대신에 그것에 대해서 검증하려고 했던 사람에 대한 만약 비판과 비난을 하려고 하셨다 그러면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이다. 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 민주당 계열의 많은 스피커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제 하루 종일 결국에는 그런 발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그리고 오히려 이준석이 그런 부분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스피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공격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수용 가능한 비판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이거는 하루만 버티자, 이틀만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진행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어제는 급기야는 뭐 국회 윤리를 통해서 뭐 제명을 시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국민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그런 상황에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고 해서 질문한 국회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나선다. 이것이 이재명식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판결 다음이 좀